자, 우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바이너리 시스템의 페이스 다이어그램.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잘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뭐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처음엔 잘 모르는 듯 하다가.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 거를 아이디어 솔루션일 때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서 미스빌리티 갭이 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상평형도를 봤었고 그때 가장 특징적인 거가 유태틱 페이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멜팅 포인트가 A나 B 개별적인 물질일 때보다 얼로이가 됐을 때 더 이게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런 거가 이제 특징적인 게 됐고요. 왜 얼로이가 되면은 더 멜팅 포인트가 내려가냐? 뭐 되게 자명해요. 왜냐하면은 얼로이가 됐다. 그리고 멜팅이 된다라는 건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건데 이게 얼로이가 됐기 때문에 더 엔트로피가 빠르게 또 증가하면서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그게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틱 포인트, 유태틱 컴포지션 이런 걸 봤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상평형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굉장히 솔루빌리티가 낮을 때 그때 이제 상평형도 그때는 이게 양쪽이 쫙 옆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단순한 게 나온다라는 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걸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리퀴드에서 만약에 미스빌리티 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액체인데 미스빌리티 갭이 있다. 뭐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둘 다 액체지만은 이게 분명히 섞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미스빌리티 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보면은 이게 이 경우도 이제 우리가 A가 솔리드 A가 굉장히 B를 갖다가 조금만 포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평형도에서 보면 이제 거의 이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얘기해 봐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온의 틴이다 그러면은 요 고체 영역 이 고체 영역에서는 고체에서 이제 내가 틴을 갖다가 넣는 거가 요 여기까지만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리드 솔루션으로 그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이게 고용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좁은 영역이 좁은 거고요. 자, 그랬던 거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짝 지금 붙어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자, 그럼 상평도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데요. 되는데, 이 고온에서 보면 지금 요 온도는 지금 A는 고체예요. 순수 A는 고체이고, 이제 이쪽 영역은 리퀴드인데, 보면은 이제 솔루빌리티가 낮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보면 한쪽으로 딱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꾸 앞에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A에서 B가 많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 그 가장 낮은 깁스 에너지죠. 커먼 탄젠트 영역이 원점에서 바로 접선으로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거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지금 고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액체는 깁스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죠? 시작을 해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리퀴드 상태, 여기 위쪽에 있는 거가 여기 리퀴드인데, 요 리퀴드는 솔빌리티 갭이 없어요. 다 그냥 잘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이제 컨벡스 다운월드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A하고 이제 리퀴드스의 그 경계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액체에서 립스빌리티 갭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됐던 거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요 온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커먼 탄젠트 그러니까 그 가장 낮은 영역이 처음에는 A 플러스 L1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그러니까 리퀴드 부분만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실은 앞쪽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 요 상평형도.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순수 리퀴드라고 생각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은 싱글 페이지지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스벌리티 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가 이제 여기 A에서는 지금 이 고체하고 맞닿아 있는 거 그것만
지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영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A 플러스 L1이 되고요. 이쪽 왼쪽에 이게 그러니까 미스버리티 갭이 있다는 얘기는 액체인데 A가 풍부한 액체하고 그죠? B가 풍부한 액체 L1, L2로 갈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영역 여기까지는 이제 A에서 쭉 녹아 들어가다가 여기 이 사이에서는 A 플러스 L1이 되는 쏘리 A에서 녹아 들어가지 않고 A에서 L1하고 공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L1이 나오고 그 다음에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L2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이제 상평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요 부분, 이 액체 부분,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더 위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오른쪽은 여전히 B는 계속 액체니까 요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계속 액체니까 고체가 되기 전까지 계속 이게 원점에 고정이 돼 있고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액체니까 그 요 모양의 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두 번 이렇게 내려간 거가 위로 이렇게 왼쪽 부분이 위로 들리는 거지, 이렇게. 들리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떤 선이 생기냐면은 원점하고 이게 접하고 여기 접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순간이 딱 생겨요, 한번.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수학적 순간이. 그죠? 그게 요거예요, 요 라인. 그 라인을 따라가지고는 처음에는 A고요. A 시작을 해가지고 A 플러스 L1, A 플러스 L1, 잠깐만, A 플러스 L1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A하고 L1, 그 다음번에 L2가 공존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 이쪽에서는 이제 L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개의 페이스가 공존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예. 어, 자,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뭐라 하면 모노테틱 이퀄리브리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는 유테틱 이퀄리브리엄, 유테틱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액체 하나하고 여기 액체 하나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두 개의 이 고체상이 서로 상평형을 이루는 세 개의 페이스가 상평형을 이루는 게 유테틱 포인트였어요. 그죠? 액체 하나에 고체 두 개. 자, 이 모노테틱은 고체 하나하고 두 개의 액체가 상평형을 이루는. 그죠? 여전히 세 페이스가 상평형인데 두 개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모노테틱은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액체가 쭉 내려가다가 요 포인트에서는 다른 액체하고 고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는 L1만 이렇게 있다가 여기 딱 닿게 되면은 L1이 A, L1, L2로 이렇게 딱 갈라지게 되죠. 그죠? 그럼 새로운 A하고 L2가 생기는 이런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모노테틱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그 아래에서는 이제 이게 더 들리게 되는 거니까 A에서 바로 L2로 이렇게 가는 A 플러스 L2에서 L2로 가게 되는 그런 라인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상평형도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그어지는 이런 상평형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위쪽 부분, 요 부분, 요 볼록한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거, 요 상평형도에서 이제 요 부분을 해당이 되는 거죠. 액체만 있을 때. 그죠? 그거가 여기에서 지금 요 부분이 이 점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고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표정이다. 연력하게 갈수록 어려워. 급격하게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뭐 그런 건 아니지. 어, 그렇지 않아?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리퀴드 솔리드 상전이를 갖다가 이제 보는데 처음에는 둘 다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그다음에 이제 고체가 미서블리티 갭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 했었고 그다음번에 잠깐 우리가 방금 액체에서 미서블리티 갭이 있을 때를 했어요. 그죠? 자, 그걸 다 아우르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상황. 이제 그래서 솔리드나 리퀴드가 둘 다 아이디얼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넌 아이디얼한 건데 넌 아이디얼한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거 레귤러 솔루션처럼 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여전히 이제 두 개, 투 컴포넌트 시스템이고요. A는 멜팅 포인트가 800켈빈, B는 1200켈빈 더 높아요. 오른쪽이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깁스 에너지는 멜팅 깁스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800켈빈 이런 식으로 8000 마이너스 10T 뭐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고 델타 GM은 이렇게 주어진다. 이제 멜팅 깁스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은 이게 지금 멜팅 포인트에서는 각각이 델타 GM이 0이 돼야 되죠, 그죠? 녹는다라는 거는 고체하고 액체가 상평형이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가 그러면 A의 멜팅 포인트보다 높고 B의 멜팅 포인트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이게 리퀴드 솔루션의 믹싱 깁스 에너지는 자, 이때는 이제 요 사이에 있으니까 표준 상태가 A는 액체 고체? 표준 상태가 A는 음? A는 액체가 되죠. A는. 왜냐하면 A는 아직 이게 지금 녹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표준 상태라는 거는 고온도에서 순수상의 그 상태가 이제 그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요 온도 사이에서는 A는 액체고 B는 고체예요. 그걸 우리가 델타 믹싱 깁스는 이제 뭐하고 뭘 섞는 거냐? 순수 A의 액체와 순수 B의 고체를 섞었을 때 깁스 에너지 차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이면은 요것만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레귤러 솔루션이니까 요거를 더했어요. 그죠? 오메가 L.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리퀴드 솔루션의 그 인터랙션에 해당이 되는 오메가 L 양의 값, 이거 뭐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는 거고 XA, XB를 이게 레귤러 솔루션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어 A가 지금 B가 지금 이건 리퀴드는 내가 여기까지는 둘 다 액체가 레퍼런스 스테이트면은 요게 되는 건데 지금 B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B의 그 멜팅 깁스 에너지만큼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게 리퀴드는 이제 더 지금 더 높으니까 그거보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솔리드 솔루션은 이제 A는 쏘리 솔루션은 지금 양쪽이 이제 솔리드에 대해서 믹싱 깁스 에너지인데 여기 뒤쪽 항은 똑같고요. 단지 이제 오메가 S 그러니까 이제 레귤러 솔루션인데 그 파라미터 값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믹싱 그 엔탈피가 달라서 그래서 그게 되고 단지 지금 이제 A는 액체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얘가 이제 또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델타 GM이 거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 L과 오메가 S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 모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그 글씨가 작은데, 자, 이게 그림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페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고 요쪽에서 요 작은 숫자 오른쪽에는 작은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오메가 S 그러니까 레귤러 솔루션에 솔리드 레귤러 솔루션 그거에 이 파라미터 오메가 S 값이에요. 그거가 킬로줄 단위로 해서 이게 플러스 3만 줄 그러니까 킬로줄 단위니까 이게 3만 줄 15,000줄 제로 마이너스 15,000줄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오메가 L은 이제 리퀴드 레귤러 솔루션의 값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0에서 제로, 10, 21대 플러스 30까지 이렇게 됐을 때 특정한 이거 여기 각각의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특정한 오메가 L과 오메가 S에 대해서 온도를 쫙 바꿔가면서 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지난한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 봤던 거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게 계산해 가지고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 형태들을 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요.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몇 개 봤죠. 우선은 우리가 아이디얼 솔루션이라는 거는 레귤러 솔루션에서 오메가 L과 오메가 S가 얼마일 때 아이디얼 솔루션이에요? 오메가 L과 오메가 S가 0일 때. 이게 없으면은 이게 아이디얼 솔루션. 그죠? 자, 그래서 오메가 L과 오메가 S가 0, 0일 때 요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아이디얼 솔루션인데 둘 다. 그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여기 나오죠. 그죠? 믿지 않는다면 보여드릴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죠, 요거. 그죠? 어. 그래서 나왔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요런 것들 방금 유태틱 페이스 다이어그램 딱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리퀴드는 제로니까 리퀴드는 아이디얼 솔루션이고요. 오메가 S가 지금 이게 포지티브 값이죠. 그러니까 솔루빌리티 리밋이 있는 거예요. 솔리드 쪽은 이렇게 레귤러 솔루션은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앞에 하고는 이제 이게 AB의 멜팅 포인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약간 더 올라가 있는 그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죠.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솔루빌리티 리밋이 낮은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저기 뭐시지? 그게 낮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여기에서 오메가 S가, 그죠? 오메가 S가 더 커지면, 오메가 S가 더 커지면은 얘가 덜 들어가는 거, 잘 못 들어가는 거지. 오메가 S가 크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솔비트 리밋이 작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옆으로 쫙 달라붙은 그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퀴드의 그 솔베트 리밋이 있을 때 그때는 리퀴드가 이제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겠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위쪽 부분을 봤던 거가 우리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요거, 요거가 그 위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상황도 우리가 실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요거를 다 따지면 이거는 이제 이 온도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게 되면은 우리가 또 레퍼런스 스테이트 바꿔가지고 해도 되고 신 이것만 가지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다 어차피 그 페이스 바운더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따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뭐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냐? 요거죠, 요거. 요런 경우 우리가 이제 안 봤던 건데 오메가 S는 제로고, 그러니까 그 솔리드는 아이디얼 솔루션이고요. 리퀴드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0이니까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거네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결국은 이제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온도에서 보면 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요 온도가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온도, 그 온도 1000켈빈에서 지금 이제 이게 솔리드 솔루션과 그다음에 리퀴드 솔루션을 이렇게 그리고 커먼 탄젠트를 하고 요 각각은 이제 우리가 오메가 L과 오메가 S에 맞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게 쭉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다. 몇 개 없어. 예? 하여튼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고요. 그다음번에 뭐 요것도 우리가 했었고 앞에서 봤던 거 여러 것도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뭐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요런 이제 페이스 다이그램 요거는 이제 요런 형태. 그러니까 리퀴드 쪽도 지금 투페이스고요. 솔리드 쪽도 투페이스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이게 그냥 가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카파하고 납하고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카파, 납 이게 정확하게 그런 투페이스, 그러니까 리퀴드도 투페이스가 있고요. L1, L2, 솔리드도 투페이스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두 개 상당히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액체도 이제 안 섞이는 그런 이제 두 개의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식에서 아까 말한 그 모노테틱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나씩 해볼까? 어? 뭐? 진짜로? 몇 개라도? 뭐 해볼까? 요거? 교과서는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교과서는 다 나와 있나? 몇 개밖에 없네. 20, 21, 22, 23? 몇 개 안 했구나. 어, 뭐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케이스죠? 오메가 S가 제로니까 항상 솔리드는 지금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이고요. 그다음 액체가 레귤러 솔루션인데 오메가 1이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리퀴드만 생각하면 항상 리퀴드도 마찬가지로
이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리퀴드만 생각하면은 피 세퍼레이션이 없어요. 이게 세퍼레이션이 없는 항상 둘 다 리퀴드도 솔도 다 이렇게 컨벡스 다운로드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그러면 1000켈빈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1000켈빈에서 이런 거 그릴 때 이제 딱 보면은 1000켈빈에서 지금 레퍼런스 스테이트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A는 액체고 B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 솔루션은 오른쪽에서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리퀴드 이쪽은 이제 리퀴드가 앉아가니까 또 올라가게 되고 리퀴드 솔루션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선가는 쭉 내려가다가 어디에선가는 접하는 영역이 좁게 있겠죠, 그죠? 그죠? 접해야 되죠. 두 개가 하나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겹쳐 있잖아, 두 개 그래프가,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커먼 탄젠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영역이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리퀴드 솔루션으로 쭉 가다가 리퀴드 솔루션에서 솔리드 솔루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솔리드 솔루션이 되고 그죠? 그렇게 딱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속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지금 온도가 더 내려와서 이 포인트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A가 솔리드와 리퀴드가 이제 같아야죠. 그죠? 이렇게 두 개 다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는 솔리드 솔루션, 하나는 리퀴드 솔루션이니까 요 영역이 더 넓어진 거죠. 여기에 비해서. 더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둘 다 솔리드가 안정해요. 그러면은 솔리드 솔루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쏘리 잠깐 맞지? 그렇죠. 솔리드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건데 리퀴드 솔루션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퀴드 솔루션만 하면은 원래 그냥 아이디얼 리퀴드 솔루션은 이렇게 될 텐데 위로 해가지고 얘가 안 나올 텐데 얘가 마이너스 2000이니까 밑으로 훅 또 꺼지는 거예요. 더. 이해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항상 내려오는 거 이렇게. 이게 XA의 로그 XA 플러스 XB의 로그 XB예요. 그죠? 얘는 항상 내려오는 거고 XA, XB 저거는 이제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만약에 오메가가 포지티브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네거티브면은 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이렇게 그죠? 이거 오메가가 이제 포지티브인 거고 이거는 이제 오메가가 네거티브인 거예요. 그죠? 어. 자, 요거는 이 엔트로피에 대한 거는 항상 있는데 오메가가 이제 이 어, 믹싱 엔탈피에 해당이 되는 이 오메가가 값이 낮게 되면은 밑으로 휙 내리는 훨씬 더 밑으로 깊게 패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리퀴드 솔루션이 얘가 밑으로 훅 꺼져가지고 솔 솔루션보다 더 아래쪽으로 뻗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오케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다 오케이? 자,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훅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커먼 탄젠트에 다시 내려갔다가 솔루션했다가 다시 커먼 탄젠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가 이제 가장 복잡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 그러다가 이제 얘가 더 위로 이제 끄집어 올려지죠. 점점 더 온도가 내려갈수록 리퀴드는 점점 좀 위로 올라가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위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떠 올라가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는 여기가 이제 닿아가지고 두 개가 접하는 점이 생기겠죠. 그게 요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에서는 솔리드 솔루션에서 그다음 뭐 리퀴드 솔루션 거의 살짝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죠?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더 아래로 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솔루션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맨 아래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가 컨트롤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요 형태는 동일한데 이걸 갖다가 내가 파지티브로 더하면 이제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네거티브면 더 밑으로 훅 내리는 거고, 그죠? 그런 형태적인 차이만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걸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오메가 S는 포지티브 그 이제 엔도토로믹한 케이스고 그 다음번에 오메가 L은
엑소소로미칸 케이스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메가 S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죠? 솔리 솔루션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또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데. 어, 가장 높은 온도 800켈빈? 800켈빈에서는 지금, 자, 이게 지금 둘 다 지금 이제, 왼쪽에서는 A는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지금 맞닿아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솔리드가 더 안정하죠. 그러니까 솔리드 솔루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시티브 가스인데 아주 크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약간 살짝 들린 거죠. 이게 살짝 들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퀴드 솔루션은 밑으로 더 내려가죠. 밑으로 더 훅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그죠? 이런 그림이 돼서 요런 처음에는 리퀴드 솔루션, 그다음에 그다음번에 공존 영역, 다시 솔리드 솔루션. 그죠? 리퀴드 솔루션, 공존 영역, 솔리드 솔루션. 이게 합니다. 그죠? 되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은 더 리퀴드는 더 이제 이쪽은 리퀴드 솔루션은 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죠? 리퀴드 솔루션 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요렇게 겹치는 영역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갔다가 처음에 이렇게 이거는 솔리드 솔루션, 공존, 리퀴드 솔루션, 공존, 솔리드 솔루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그리면 다음 더 이제 올리게 되면 접하는 영역이 생길 거고요. 여기, 연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솔리드 솔루션만 나오는 영역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면은 솔리드 솔루션에서 이게 이제 요거가 이제 위로 이게 이 올라가는 이거가 이제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그 뒤쪽 요거는 상수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내가 이제 양쪽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뒤쪽 항이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요거가 이제 살짝 들리는 더 내려가게 되면 들리게 되는 그런 온도가 나오게 되고 그 아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투페이스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페이스 다이그램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가 뭐냐면은, 그냥 선만 보고서도 그 페이스의 필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위쪽은 무조건 리퀴드죠, 이거는. 리퀴드 솔루션이에요. 그죠? 솔루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솔리드죠. 이쪽은 자, 분명히 어떤 멜팅 포인트 아래는 다 솔리드예요. 그죠? 솔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쪽은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과 요거 사이에 요런 부분들, 그죠? 요런 영역들은 내가 리퀴드 솔루션과 솔리드 솔루션이 공존하는 영역이구나. 이 사이에 있으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냥. LS 플러스 SS, LS 플러스 SS.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 투 페이스가, 두 개의 페이스가 지금, 투 페이스가 지금 이게 갈라졌구나. 라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드시 있어야 돼. 가장 이제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리퀴드 솔루션이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은 다다다다닥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도 이제 쉽지는 않지. 이게 이런 걸 딱 보면 선만 주고서 시험 문제 이 페이스의 성격을 얘기를 해라. 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따져보면은 되게 논리적이라는 거야, 이게. 위쪽은 리퀴드 솔루션이고, 그죠? 요거는 솔리드고, 얘는 지금 솔리드에서 바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 사이에 얘는 솔로빌 리미트가 낮은 거예요. 솔로빌 리미트이 있으면은 조금 녹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조금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게 아예 없다라는 거는 거의 그냥 딱 이게 쫙 옆을 달라붙은 솔로 굉장히 낮은 거의 순수상만 안정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쭉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쭉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거는 카파 플러스 레드넷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리퀴드니까 얘는 카파 플러스 리퀴드. 리퀴드 솔루션이 나올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얘는 지금 리퀴드 영역이니까 리퀴드 영역 안에서 지금 투페이스가 갈라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L1, 이게 L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이거는 sorry. 이게 L2가 되겠구나. L1, L2로 사인하죠. 잠깐만. 그치? 이게 이거를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걸 방금 그림을 좌우 뒤집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L1 플러스 L2고요. 이 위쪽이 리퀴드 솔루션이고 여기는 L1이고 그죠? 여기는 L2가 되는 거고 리퀴드가 갈라진 거고 두 개가 공존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저기 순수상에다가 아주 조금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투페이스 영역 얘는 L1하고 그럼 얘는 이제 여기까지가 L1이니까 그 바운더리를 안 거치면 그 내부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페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구별해 줘야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리퀴드 솔루션, 아래쪽은 투페이스 영역. 이렇게 그럼 구별해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L1과 알파 프라임 여기는 이거가 공존하게 되는 거고 이건 L1과 L2가 공존하는 거고 이거는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이 공존하는 거고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또 해줘? 자, 그럼 조금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건 이제 어드밴스 토픽인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 내가 이제 여기서 좀 가져온 건데, 첫 번째는 좀 복잡한 페이스 다이어그램 복잡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 투페이스를 했지만은, 쓰리페이스가 되면 이제 3차원에서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거가 되는데, 어쨌거나, 방금 우리가 봤던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페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조금 더 우리가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중간상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물질로는 이제 소디움하고 그 포타시움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포타시움이고요. 이게 소디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뭔가 유태틱 페이스 다이어그램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이쪽 영역만 보면은 유태틱 페이스 다이어그램 비슷한 건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요 사이에 하나의 컴파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은 고체가 그냥 순수한 상의 고체 외에는 다른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가정을 한 건데, 소디움 K는 이게 Na 하고 2하고 K가 되면 새로운 종류의 크리스탈이 생겨요. 크리스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상이 하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의 어떤 그걸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컴파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화물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라 금속끼리 모여 있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물론 이제 다른 우리가 컴파운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우리가 이제 라인 페이스 혹은 라인 컴파운드라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건 뭐냐면은 이게 선이 되는 거는 실은 이게 보면 깁스 에너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한쪽 쌍만 있으면 A만 있고 B만 있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A 레티스에다가 B를 집어넣거나 B 레티스에 A를 집어넣거나 이런 건데 중간에 AQ, BQ라 AP, BQ라고 하는 컴포지션을 가지는 라인 페이스가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있는데 그거는 프리에너지가 굉장히 내로우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다른 그러니까 A나 B가 많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커먼 탄젠트가 이렇게 이제 요거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거의 실적으로는 이제 확대해 보면 굉장히 얇은 띠처럼 돼 있는 거긴 하지만은 프랙티컬하게 거의 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솔루블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녹아낼 수 있으면은 그때는 이게 페이스 그림이 이제 이렇게 안 되고 딱 선으로 안 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는 해요.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는 이 컴파운드는 약간의 다른 애텀들을 갖다가 이렇게 녹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라인 컴파운드라는 얘기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가 한다는 얘기는 이게 거의 그
솔루블 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 자, 그런 경우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의 그냥 하나의 선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제가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딱 그림만 주면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를 갖다가 어사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위쪽은 리퀴드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보면은 이쪽은 포타슘의 크리스탈에다가 솔리드 포타슘에다가 그 다음에 포타슘이 조금 녹아 들어간 거죠. 소디움이 녹아 들어간 거죠. 이쪽은. 그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에킨스 책에서는 이게 솔리드 K 플러스 솔리드 K 컨테인 소디인데 이거는 조금 약간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순수 그냥 K인데 이게 약간씩 이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군데군데 얼로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싱글 페이스가 되겠고요. 이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소디움에다가 K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상이 되겠어요. 그죠? 그 되는 거고 그러면 요쪽에 이 부분은 리퀴드 플러스 옆에 있는 이거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solid K containing some K. solid sodium containing some potassium. 오케이? 그게 이제 이 공존 영역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오케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리퀴드 플러스 그다음에 이쪽에 이 K에 소디움이 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어사인을 한 거가 그죠?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 요거 했고요. 요거 했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 컴파운드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요 영역은 보면은 이쪽에,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Na2K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디움이 조금 녹아 들어가 있는 솔리드 포테슘. 그거가 이쪽에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이제 반대로 솔리드 소디움 K하고 NA에 K가 조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 그거의 상평형.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이거죠.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건 요거 사이니까 리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이거가 상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 솔리드 소디움, 솔리드 Na2K니까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 어사인할 수 있어요. 따져보면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중요한 이제 특징 중, 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포인트 옵션에서, 이렇게. 그 중요한 특징이 소위 말하는 incongruent melting이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재료하다 보면 특히 이제 세라믹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건 뭐냐면은 incongruent melting이라는 거는 내가 녹였는데 어떤 걸 녹였는데 혹은 이제 솔리드가 녹았는데 같은 컴포지션이 아니라 다른 컴포지션의 솔리드와 다른 컴포지션의 리퀴드로 갈라지는 거예요. 멜팅이 그러니까 콩그루언트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A하고 B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소디움 2K다. 그러면 소디움과 포테슘이 2대 1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얘를 녹여서 쭉 온도를 올리다 보면 얘가 녹잖아요. 그죠? 녹으면은 얘가 내가 익스펙트 하는 거는 2대 1로 되어 있는 리퀴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요 온도 위에서는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 멜팅이 될 때는 그걸로 멜팅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요걸로 멜팅이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쪽은 뭐냐면은 요쪽은 뭐냐면은 지금 그 고체인데 잠깐만 요쪽은 이제 이쪽은 액체인데 이건 액체인데 요 컴포지션의 액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솔리드인데 이 컴포지션의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2대1 조성은 고체도 액체도 만족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종류의 컴포지션으로 멜팅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멜팅하지 않고 뭔가 따로따로 완전히 그냥 저는 다른 형태로 멜팅을 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니죠. 내가 이 컴포지션에서 예를 들어서 쭉 올렸다. 혹은 내가 순수하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녹을 때 같은 컴포지션으로 녹아요. 비록 두 개의 고체는 내가 물론 이제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게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가다 끊기는 이런 포인트에서 인컨그루언트 멜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성분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 다성분계 물질들을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컴포지션이 뭐 내가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제일 쉬운 거는 걔를 몽땅 다 녹였다가 그냥 내가 식히면은 그게 딱 그걸로 내 고체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얘는 내려가서 식을 때 다른 페이스로 된 다음에 식기 때문에 다른 내가 원하는 조성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구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퓨리티가 높은 샘플을 만들기 어렵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체에서 우리가 재롱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은 이제 신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갖다가 고온에서 고체들을 갖다 그냥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그 온도에서 가장 안정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개념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나중에 뭐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의 페이스 다이그램. 여러분 스틸 여러분들 포스텍에서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재료공학과가 옛날에 보면 금속공학과가 이제 금속공학과 또 세라믹 뭐 이런 데가 이제 합쳐졌잖아요. 그죠? 금속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철강을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드는 거. 이게. 자, 근데서 철강이라는 건 뭐냐면 철에다가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의 페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들이 있고 뭐 그다음번에 이제 특히 철강에서 중요한 거는 Fe3C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멘타이트 요 구조인데 이것도 메타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안정한 것도 아닌데 얘가 내가 이제 그 만들다 보면 잘 생기는 이제 그런 베이스가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베이스 다이그램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철강을 갖다가 구조 재료를 더 하게 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잘 또 익히게 되면은 아하 이게 내가 이제 내가 물론 사용하는 거는 이 상온에서 물질을 사용하지만은 어떤 히스토리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미세 구조가 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얘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어. 철학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여러분 페이스 다이그램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죠? 다 풀 수 있겠지 이제. 그죠? 자, 그 페이스 다이그램 실제로 응용하는 거를 몇 가지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냥 너무나 막 그런 거, 이제 앱스트랙트한 페이스 다이그램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래서 가져왔는데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 전혀 다른 교재인데요. 그러니까 그 뭐지? 재료의 전자기적 성질에 많이 쓰이는 그런 교재인데, 카사베 이런 책에서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다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하고 그다음 유터티 페이스 다이그램을 이제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우리가 미세 구조 여기서 우리 초점을 맞추는 거는 미세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페이스 다이그램에서 내가 온도를 식혀서 고체를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세 구조라는 거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내가 좀 이렇게 샘 이미지랄지 그런 내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로 보게 되면 두 개가 구조가 좀 달라. 이게 또 패턴 같은 게 달라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첫 번째 보는 거는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리퀴드가 있고, 솔리드가 있고, 여러분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 리퀴드 슬라인, 솔리드 슬라인, 그 중간에는 리퀴드하고 솔리드하고 이제 그 솔루션들이 이제 상평을 이루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 다이그램 얻는 그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뭐냐면은 타임 템퍼러처 쿨링 커브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내가 이제 막 녹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쭉 온도를 낮춰요. 바깥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이 샘플의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순수한 카파에 내가 이제 그 카파를 가지고서 녹였다가 쭉 식힌다고 하면은요. 어떤 커브가 되냐면 이런 커브가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고온에서 1500K니까 액체가 되죠. 그래서 쭉 내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X축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쭉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요 부분에 닿으면은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되겠죠. 그죠? 고체가 되면서는 이게 지금 온도를 내가 밖으로 열을 빼더라도 이게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잡열이 나오죠. 그 잡열이 밖으로 빠지면서 얘는 온도가 안 변해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고체로 바뀐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쭉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평한 구간이 생겼다라는 쿨링 커브에서
평평한 구간이 생겼다라는 건, 아, 얘가 잡열이 나오고 있구나, 혹은 들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 순수상에서는 이런 커브가 나오게 돼요.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니클을 20%를 섞었다고 칩시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2, 0, 요 포인트를 따라서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게 돼요. 그죠? 쭉 내려오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 리퀴더스 라인을 만났어요. 그럼 리퀴더스 라인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서 밑에 이제 솔리드스 라인 밑으로는 전부 다 고체인데 요 사이에서는 리퀴드 솔루션이 솔리드 솔루션이 쭉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얘가 처음에는 작게 이제 리퀴드 안에서 솔리드가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그죠? 이 처음에는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좀 작게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 따라서 보면은 여기 이제 거의 다 레버루를 따지면은 거의 다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솔리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겼다가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러면 요거 딱 되게 되면은 요 페이스하고 이 페이스가 상평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조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솔리드 솔루션에 그거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그로스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작게 생겼다가 이게 지금 점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투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고체를 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한 점에서만 결정이 쭉 시작되는, 결정화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 포인트가 그런 게 뉴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 결정, 성장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에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레인 바운더리. 그죠? 크리스탈과 크리스탈이 만나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기게 돼요. 오케이? 어.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 자, 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나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데, 기말 시험에서 여러분 자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길이를 측정을 해 가지고 종이에서 레보루를 써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비율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죠? 자, 여기도 처음에 내가 이제 L0에서 L1까지 내려왔다. 그럼 이제 리퀴드인데, 이 L1 포인트가 되면은, L1 포인트가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솔리드가 생기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여기 되면은 이 페이스와 이 페이스가 상평형을 이루죠? 그죠? 상평형을 이루는데, 분율이 얼마겠냐는 거야. 이하고 몇 대 몇으로 되느냐라는 건 레버룰을 써야 돼요. 레버룰. 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컴포지션은 내가 이건데 얘하고 얘로 내가 분리가 된다 치면은 몇 대 몇이 되겠느냐? 뒤집으면 돼요. 여러분 이 길이를 내가 알파, 이 길이를 베타라고 하면은 얘는 내가 베타 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으면 돼요. 그냥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요 포인트에서는 L1 포인트에서는 지금 거의 다 딱 L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안 나오겠죠. 그냥 얘는 그냥 0이고 한쪽은 0이고 한쪽은 유한한 값이니까 그냥 거의 L1만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요만큼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요 베이스와 L2와 S2가 상평형인데 분율은 요것 대 요거를 뒤집은 거니까 거의 1대1이겠죠. 그죠? 1대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보면 요 그레인은 보면 작은 그레인들은요. S1이니까 S1은 뭐냐면은 니클이 지금 36%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퀴드는 지금 거의 20%가 되는 거고요. 니클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에러는 리퀴드의 분율에서 니클이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니클도 이쪽에서 아니 솔리드도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단지 결정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니클의 함량도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게 같은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리퀴드가 사라지게 되고요. 전부 다 이제 이게 되는데 그게 요 이제 그 원래 요 조성 20%를 포함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굉장히 천천히 내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내가 니클이 이제 36%에서 28%로 바뀌어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균일하게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내가 이게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쿨링을 하거든요. 유한한 시간에 걸쳐서 내가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성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그레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그 안에 유니폼한 조성을 가지지 않고 히스토리에 따라서 약간 인호모지니어스한 분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이 처음에 시작된 것 혹은 그레인에서 안쪽이 되겠죠. 중앙 부분은 니클의 함량이 많아요. 이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이제 그 결정화가 된 그런 영역에서는 니클이 이제 점점점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런 식의 약간 내가 이제 그레인들의 그거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런 걸 내가 뭐 일부러 조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걸 갖다가 아니면 없애려고 이제 어떻게 내가 또 더 천천히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쿨링이 되는 거는 많은 경우에 넌 이퀄리브리엄이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딱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상황으로.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잘 계산하면서 어느 포인트가 되면은 몇 대 몇이 되며 각각은 몇 퍼센트의 니클 함량을 가지고 있냐? 라는 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자로 재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굉장히 정확한 자가 있어야 돼요. 농담입니다. 자, 고의 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실리콘 결정을 우리가 퓨리티를 높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고 있는 여러분 반도체 진짜 어떤 정말 뛰어난 성능은 굉장히 고순도 실리콘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99.99999% 거의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 퓨리티가 높습니다. 거의 임퓨리티가 없어요. 그게 높을수록 더 비싼 어떤 그런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줄일 것이냐라는 거가 이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는 좋은 리파이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솔리드 솔루션과 리퀴드 솔루션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순수한 실리콘은 녹는 점이 1412도가 됩니다. 내가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불순물이 있으면은 아주 소량, 이 불순물은 뭐 거의 뭐 0.0001% 정도의 아주 소량의 그런 이제 임퓨리티인데 그 소량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멜팅 포인트가 내려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얼음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얼음 같은 거 녹일 때 그때 우리가 뿌려주는 거면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내려가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멜팅 포인트는 임퓨리티에 따라서 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워낙 소량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떤 아이디어 솔루션 같은 그런 이제 비헤이비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솔리드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 솔루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아주 임퓨리티 작은 임퓨리티 그 근처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솔루션의 그런 페이스 다이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 샘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이 실리콘, 이게 인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통 같은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그거를 이쪽에서, 한쪽에서부터 내가 이제 어떤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RF 어떤 라디오 프리퀀스의 그 빛을 쪼여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온도를 올립니다. 온도를 올려서 얘를 갖다가 녹여요. 녹이고 그럼 녹이면은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임퓨리티 컨텐츠가 C0였다라고 하면은 온도를 높이면 내가 CL에서 이제 CL 요 TB 이 온도에서 얘가 녹게 되겠죠. 그죠? 자, 녹인 다음에 이걸 옆으로 내가 옮겨요. 이렇게 녹는 그 부분을 내가 로컬한 부분을 옆으로 쭉 옮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있던 부분에서는 얘가 이제 식겠죠. 이게 쿨링 다운이 되는데 그럼 식으면서 이렇게 식으면서 이제 고체는 근데 식으면서 내가 이게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솔리드 솔루션과 리퀴드 솔루션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중요한 거 뭐냐면 솔리드 솔루션 부분의 임퓨리티가 되게 여기라고 치죠. 이거가 C0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녹으면서 이게 다시 고체가 되는 부분의 임퓨리티는 낮게 되고 대신에 내가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임퓨리티가 높아지게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쭉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이게 거쳐간 부분은 임퓨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그 임퓨리티를 밖으로 내가 마치 이렇게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쭉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가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실은 뭐 여러 번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임퓨리티가 이제 굉장히 원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바깥쪽 오른쪽 끝으로 내가 임퓨한 부분으로 이제 점점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내가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뭐 한 100만 분의 1 정도 수준까지도 임피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태틱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레드하고 T는 유태틱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은 리퀴드, 여기에서는 이제 알파, 그러니까 이 순수한 레드에다가 틴이 조금 섞여 들어가 있는 거, 이건 틴에다가 이제 레드가 섞여 들어가 있는 거, 여기는 이제 투페이스 솔리드, 그다음 알파 플러스 L, L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어사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유태티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내가 요 컴포지션을 가지고서 이게 그러니까 10% 레드에다가 지금 이제 10%의 그 틴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쭉 내가 이제 쿨링을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리퀴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의 솔리드 알파 페이스가 생기게 되고요. 더 내려가면은 내려가다 여기가 되면은 이제 알파가 생기게 되고 그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알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요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요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P까지 내리다면 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는 싱글 페이스 영역에서 투 페이스 영역으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베타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 페이스에서는 레드가 리치한 영역과 그게 알파, 그 다음번에 틴이 리치한 영역 베타가 공존의 레페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생기느냐? 얘네들이 생기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컴포지션 변화잖아요. 원자들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자들이 이동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그레인 바운더리예요. 여기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어떤 결정의 그 빡빡한 결합이 좀 끊어져요. 약간 할랑할랑해요. 거기에서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타고서 원자들이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굉장히 다른 컴포지션의 페이스는 그레인 바운더리에 쉽게 뉴클레이션이 됩니다. 이 그레인 안쪽보다는. 그래서 주로 그레인 바운더리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베타상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우리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이렇다라는 거를. 오케이? 자, 내가 조금 이제 컴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40%, 틴을 40%로 한 요 라인을 따라 쭉 내린다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쿨링 커브는 이렇게 되겠죠. L에서 이제 M까지, L에서 M까지는 쭉 이렇게 이제 싱글 페이스로 가다가 M, N, O를 타면서는 얘가 이제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커베처를 가지는 왜냐면 이제 이게 리퀴드에서 솔리드 페이스가 쭉 생기니까 조금 다른 커브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리퀴드가 이 두 개의 이제 이 솔리드로 이렇게 이제 고체가 되면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불연속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잡열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온도 변화가 없다가 다시 완전히 고체로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M에서 N에서 O로 갈 때는 리퀴드가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레버룰에 따라 가지고 리퀴드가 분율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건데 알파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리퀴드가 다 전부 남아있는 리퀴드가 전부 다 이제 고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그 잡열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쿨링 커브가 나오게 되겠고요. 미세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리퀴드에서 M이 되면서는 우리가 뉴클리에이션이 됩니다. 뉴클리에이션이 되는데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오게 되면은 요 포인트로 O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요 포인트에서는 뭐하고 뭐가 상평형이냐면은 C하고 그 다음에 E 그죠? 맞죠, 그죠? 이게 리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이 유태틱 컴포지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것도 뭐 설명을 이제 하는 거지만은 아주 논리적이라기보다도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
이제 이 알파 페이스가 좀 생겼는데, 알파 페이스 생겼는데, 유테틱 페이스가 생겨야 되는데, 어디에 잘 생기느냐? 이 알파 페이스 위쪽에 이제 더 얘네들이 크리스탈라이즈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테틱 페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테틱 페이스는 이 독특한 스트립 형태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가집니다. 이런 형태. 그죠?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알파 근처에, 알파 페이스 근처에 얘네들이 이제 뉴클리에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스트립 형태의 것들이 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알파 페이스 근처로. 하게 되고, 이제 O에서 이제 조금 온더 내려가면 완전히 다 고형화가 돼가지고 리퀴드가 전부 다 유테틱 페이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려왔던 알파 페이스, 여기 생겼던 알파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티티 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형태가 여기에서, 어, 공존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잠깐만, 맞나? 유티틱이 되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컴포지션에서 얘가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미세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자, 반면에 유태티 포인트에서 쭉 내린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좀 리퀴드였다가 그다음 리퀴드에서 바로 유태틱으로 이퀄레이션이 되죠. 그죠? 어. 그러면서 유태틱이 이제 유태틱 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뉴클레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내리면 이제 그게 이제 그것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알파 이 그레인들이 여기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유태틱 페이스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틱 베이스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베이스가 아니라 실은 이제 알파하고 베타, 여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공존하는데 그게 스트립 형태로 이렇게 띠 형태로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거를 유태틱 우리가 스트럭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싱글 페이스가 아니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라멜라 구조다라고 이렇게 층상 형태를 라멜라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한번 봐보면은 요거는 이제 카파하고 포스포러스의 이제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이 4.5%니까 요 정도에서 이 정도에 쭉 내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린 건데 그걸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게 보면은 이런 거랑 유사한 거죠, 그죠? 이게 가운데 있는 거가 여기 있는 거가 이제 그 프라이머리 알파 요 상에서 쭉 나온 어떤 그런 게 될 거고 스트립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아마 같은 상 안에 보면 약간 이 그레디언트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여기에서 아마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그레인 안에서도 좀 컴포지션 베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 kinetically.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미세 구조로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 보면 50 마이크로미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이쪽으로 내리게 되면은요. 이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데 어떤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공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같으면은 순간적으로, 리퀴드에서 순간적으로 딱 고체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쭉 쿨링을 하게 되면은 리퀴드가 됐다가 일부가 고체가 됐다가 어느 정도는 그러다가 다시 솔리드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건데, 배관공에서, 배관할 때. 여러분들, 동파이프, 여러분들, 그런 거 집에서 안 해보나? 동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접합하고 납땜 같은 거 안 해봐요? 그런 거 요즘 애들은 안 하는구나. 우리 때는 다 집회관 다 애들이 하고 그랬는데. 농담입니다. 네. 하여튼 그 배관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은 이 동과 동을 연결을 할 때 이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납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더링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때 요거를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뚝뚝 갖다 놓고 내가 붙일 때
이게 약간 이게 약간씩 내가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순간적으로 딱 굳어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안 맞았는데 이게 굳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마치 순간 접착제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근데 이제 요 조성을 쓰게 되면은 이 조성을 쓰게 되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고체가 안 되고 약간의 이제 액체가 남아 있으니까 내가 약간씩 조절을 하면서 굳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배관할 때는 요 조성을 써요.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그 이 전기에서 내가 진짜 이건 내도 많이 여러분들 뭐 옛날에 우리 때는 이제 그 라디오 키트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그럴 때 납땜 많이 했었거든요. 보면 이제 거기다가 놓고서 이렇게 이제 납으로 되어 있는 거 딱 녹여가지고 하는데 그럴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를 높이지 않는 것들이 이게 그 전자 부품이나 이런 것들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낮추는 거가 그리고 이건 고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거기 고체가 되더라도 이게 낮추는 게 중요해서 요 컴포지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납땜용 이제 재료를 만듭니다. 전자 그 부품에서 쓰이는. 그래서 그런 식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것들 다 그런 이유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요즘은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물 건너 뭐랄까 많이 이제 이렇게 잘 안 쓰이는 거가 실은 이 납 때문에 납은 어쨌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은 이거가 납이 아닌 다른 종류의 얼로이를 써가지고 하는 것들 기술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것으로 우리가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